주진우의 이슈 해설.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어제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던 것을 유보를 시켰습니다. 제동을 건 것이죠. 이게 매우 정치 편향적이고 또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에서 들어눕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밖에 없거든요. 국민에게 이 결정이 왜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려야 분노한 국민, 또 이 사태를 우려하는, 걱정하는 국민들이 표로서 저는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헌재의 객관성이 떨어지면 헌법재판소를 개혁해야 되겠죠. 오로지 표만이 헌법재판소를 제대로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법 기능이 입법부나 행정부 권력에 휘둘리거나 또 거기에 눈치를 보게 된다면 상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북한이나 중국처럼 일당 독재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원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한덕수 대행이 여론조사에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여러 훌륭한 후보들이 경쟁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역설적으로 한덕수 대행을 자꾸 코너로 몰고 있어요.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지금 국익만 생각해서 대미 외교에만 집중하려고 하고 통상 협상에만 집중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의 무리하게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계속 온다 그러면 오히려 출마라고 민주당이 고사를 지내는 격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제 총리실에서 수용한다는 결정이 나왔지만 그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 때문에 승복 메시지가 나온 것이지, 저는 이 사태가 거대 민주당의 입법 권력과 또 헌법재판소까지 넘어가서 거기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점점 대선의 변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당장 대미 협상에서 협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온 국민들이 힘을 실어줘도 모자랄 판국이에요. 일본은 국회에서 정쟁을 중지하고 모든 협상력에 정부에다 힘을 몰아준다라고 발표까지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덕수 대행 매일 논평이 민주당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다 비난하는 내용 일색입니다. 어떻게 그 미국이랑 협상하는 우리 대표 선수를 놔두고, 이게 올림픽이라고 치면 우리 대표 선수가 가서 외국하고 경기하는데 뒤에서 야유하는 격이거든요. 야유하는 정도가 아니죠. 운동 장비 같은 거 일부러 고장 내놓고 부숴놓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형국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최소한의 애국심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행태를 보일 수가 있습니까? 저는 국민 여러분, 무기력하게 저는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차피 대선 지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마흔역부터 시작해서 다 임명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 되면 마흔역 임명 안 했겠습니까? 다른 대통령, 다른 헌법재판관들, 공정한 사람, 훌륭한 사람 임명했을까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임명하겠죠. 이제는 배수진을 치고 저는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 일당 독재 국가로 가는 것을 막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되면 구도가요.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세 명의 헌법재판관이 마흔역부터 시작해서 2명 다 이재명 대표 말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한테 아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현재도 정계선 재판관 있죠. 또 정정미 김영두 재판관은 이미 저는 줄을 그쪽에 확실히 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번 결정부터 갑자기 기존에 결정하던 거랑 결정이 결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어쨌든 지명된 사람이니까 민주당과 마음 맞춰서 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헌법재판관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마 나중에 그 민주당 권력 행사에 지장이 된다 싶으면 헌법재판소부터 칠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권력에 영합했던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저는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최초 결정이에요. 헌재가 임시처분을 통해서 다른 기관의 권한을 정지시킨 최초의 사례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라는 게 좋은 게 아니죠. 법은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뭔가 최초라는 거는 굉장히 뭔가 법의 부조리가 쌓이고 국민들 대다수가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라고 할 정도가 돼야 이제 처분을 하는 것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간통죄 같은 경우에 간통죄가 한 번에 위헌으로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히 간통죄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거든요. 근데 매번 간통죄는 합헌이라고 결정을 해오다가 몇십 년 만에 국민들 대다수가 그래도 가정에 대한 보호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형사처벌로서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나 이런 것을 국가 권력이 직접 개입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거의 상당수 늘어났을 때 간통죄가 폐지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헌재의 권한이 그렇게 본인들 마음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도 막 정지시키고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사이에 국가기관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본인들이 먼저 끼어들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저번에 잘못된 결정이 하나 나왔던 게 감사원이 중앙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라고 결정한 거는 굉장한 월권이에요. 굉장한 월권입니다. 그렇게 헌재가 그렇게 해버리면은요 명백히 권한을 침범해가지고 진짜 너무 심하다라고 할 정도가 돼야지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야말로 본인들 권한밖의 행위를 막 하는 거예요. 권한밖의 행위를 막 함으로써 오히려 국가 혼란을 야기하고 어떻게 헌법재판관들이 아무리 훌륭한다 한들 본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다 법조인들인데 모두 다 압니까? 능통한가요? 시대 정신을 정확히 반영하려고 그러면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졌을 때 헌재가 그것을 투영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번처럼 최초 결정? 저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고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권한을 남용해서 본인들 행사하지 말아야 될 권한을 행사했을 때 결국 국민들께서 나중에 심판하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심판은 곧 헌법재판소의 권한의 힘 빼기로 갈 것입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이때까지는 권한을 알아서 자제해 왔기 때문에 법에 그런 규정을 넣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 헌법재판소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의회 권력이 다수가 되면요.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본인들이 법이 없으면 마음대로 하는데요. 이번 결정은 법도 어긴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분명히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은 미리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헌법재판소 공백을 막기 위한 것이죠.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도 인사검증하고 인사청문회 하는데 몇 달 걸리거든요. 그럼 4개월 동안 헌법재판소는 놀고 먹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제 결정은 뭐냐면 나 국민들 세금으로 그냥 4개월 동안 놀고 먹을게.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헌법재판소 다니는 직원들은 정말 편할 것 같아요. 4개월 동안 아무런 결정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놀면 되는 거잖아요. 7인 체제에서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7인 체제면 아무런 결정 못하고 사건이 뭐 수천 건, 수만 건이 쌓여 있어도 우리는 뭐 안 하고 그냥 기다릴게. 그럼 그동안 월급 안 받아야죠. 만약에 뭔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 헌법재판소 결정을 못 내리는 동안 월급 안 나간다라고 했으면 어제 같은 결정 못 했을 겁니다. 국민 세금으로 우리 돈으로 월급은 나가면서 4개월 동안 놀겠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매우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이 신청권자가 누구냐면 개인 변호사예요.
이 변호사가 굉장히 편향된 변호사죠. 이분이 받고 있는 재판이 자기 인권이 침해되고 이런 재판이 아니에요. 이 사람 재판을 위해서 이 사람이 주장을 한 거거든요. 이 변호사가 나 재판받을 권한이 내가 침해된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다른 헌법재판관한테 재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라고 했는데 그 결정을 받아들인 건데 이 사람이 한 그 헌법재판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1호 포고령이 비상계엄 때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그 재판이에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미 비상계엄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잖아요. 위헌 위법이라고 자기들이 다 판단 내렸지 않았습니까? 포고령도 다 위헌 위법이라고 분명히 판단 내렸어요. 그러면 이 변호사가 1호 포고령이 위헌이라고 했던 그 재판 자체는 각하되거나 그냥 결론이 끝나버린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수만 명의 재판을 4개월간 중지시킨다? 이게 어떻게 명분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러 법률상 제한을 해두지 않은 거예요. 국민들에 대해서 정무적인 부담,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익에 반해서 이상하게 권한을 행사한다. 뭐 자기 욕심을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든 내각에 있는 장관들 사표를 전부 다 받은 다음에 내가 가까운 사람 장관 한 번씩 다 시켜주기 위해서 장관직을 나눠준다. 그럼 국민들이 못 참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진짜 교전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 임명 안 할 거예요? 트럼프 체제에서 지금 당장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폭탄 관세 매기는데 그 협상 안 할 겁니까? 뭐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 공백이 4개월인데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사고가 생기는 경우에는 4개월뿐만 아니라 7, 8개월의 공백이 있을 수도 있어요. 7, 8개월의 공백이 있으면 이 재판받을 사람들이 중요한 재판이 많은데 헌법상 내 기본권이 침해됐다라고 재판에 걸었는데 7, 8개월 동안 아무런 결론은 못 내고 있다라고 하면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할 겁니까? 임명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현상 유지고 국가기관의 마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는 기상천외한 최초의 임시처분을 통해서 정지시킨다? 저는 이 정도 되면은 국민들의 저항권, 근데 민주국가의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력이나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표로서 심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지지자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결정에 동의 못하는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사법부 다 넘어갔는데 만사 귀찮다. 나 신경 쓰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투표장에 안 나오면 이런 사람들 세상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펴로서 결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소추 청문회가 있어서 제가 참여했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미국의 재무장관이 먼저 보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미국도 지금 트럼프 체제 하에서 관세 폭탄을 한 다음에 지금 그 미국 증시도 빠지고 미국 경제도 안 좋아지니까 굉장히 코너에 몰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방국부터 먼저 협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협상 레버리지가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나라에게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못 만나게 합니까? 지금 협상안을 만들어서 최대한 미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가면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최상목에 대해서 탄핵소추 하겠다고 청문회를 하고 불러 제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어제 서강대 임지봉 교수 나와가지고 마흔역 임명 안 하는 게 무슨 위헌 위법이고 저는 최상목에 대해서는 탄핵소추하면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임지봉 교수가 지지난 대선이죠. 홍준표 후보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홍준표 후보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니 대통령 됐다고 어떻게 재판이 멈춥니까? 대통령의 특권은 제한적으로 행사해야죠. 그렇게 보일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이 재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다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전혀 멈추지 않습니다. 본인이 버젓이 헌법학자로서 마치 헌법 이론인 것처럼 떠들고 다녔거든요. 인터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본인 증언이 객관적이냐 아니냐를 따져보기 위해서.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때 그 법리적인 견해를 밝혔는데, 이재명 대표도 재판이 지금 받고 있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재판이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했더니 아예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결국 한다는 말이 최상무 부총리 건에 저는 증언하러 왔는데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참고인으로서 증언하러 왔을 때는 내 법리적 견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일관성 있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어떤 거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좁게 해석하고, 이재명일 때는 재판도 멈추고 뭐 온갖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넓게 해석하고, 그게 무슨 객관적인 학자로서의 견해입니까? 저는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 나와가지고 본인 이재명 정부가 혹시 들어서면 거기서 한 자리 해먹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면 왜 말을 못해요? 본인이 분명히 밝혔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번 헌법재판관들도 저는 정말 너무 실망스럽고, 솔직히 조한창, 정영식, 김복형 재판관, 저라면 저는 솔직히 그냥 국민들 보기 민망해서라도 모양 빠져서라도 그만둘 것 같아요. 거수기 역할 하려고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 비면 또 저쪽으로 다 넘어가니까 제가 차라리 그만두라는 얘기를 못했던 것인데, 이럴 바에는 그만두는 게 나아요. 차라리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6명이 저쪽 편인데요. 3명이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결정에서 목소리 하나 못 내고 완전히 지죽은 듯이 있다가 만장일치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그 연봉도 1억 조금 넘거든요. 적은 연봉은 아닙니다. 근데 법조인 수십 년 해가지고 본인의 명예를 그 연봉에 팔아먹는다? 저는 이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객관성을 비판하지만 저처편 무조건 들잖아요. 그런 다른 재판관들이, 민주당이 지명한 재판관들이 폭주하는 상황이라면 본인들도 같이 폭주를 해서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지, 본인은 무슨 혼자서 정의로운 척하고 고고한 척하면서 그냥 거수기 역할 합니까? 저는 연봉 1억에 법조인 수십 년의 명예를 팔아먹는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밥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 있나요? 그렇잖아요. 연금도 나오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국민들께서 너무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 나약함과 그 어떤 그냥 혼자서만 살겠다는 그 비겁함?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글쎄요, 당장 헌법재판관 임기 6년은 그 자리 보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글쎄요, 나는 저라도 이제는 그분들 모르는 분들이기도 하지만 얼굴도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좀 얘기가 샜는데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가기를 바라는 국민 여러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 이거 지금 찍어서 제가 뭐가 저한테 도움이 됩니까? 저도 조용히 있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머리 아프고. 민주당한테 저도 벌써 고발 3번이나 당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악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싸워서 뒤집어 본 적도 많고요. 뭐 이재명 대표 대법원 선고, 저는 끝까지 얘기할 겁니다. 우리 대법원을 믿고, 물론 대법원이 이상한 결정하면 그때 가서 또 비판을 해야 되겠지만, 대법원을 믿고 그래도 끝까지 대선 전에 이 지난 대선에서 반칙했던 것에 대해서 난 차라리 그냥 무죄 확정을 하든지, 아니면 유죄라고 확실하게 파기환송하든 파기재판을 하든 유죄라고 확실히 하든지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이렇게 효력정지 가처분도 진짜 자신 있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제는 절대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어 라고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든지. 임시처분이 뭡니까 이게? 임시처분을 함으로써 4개월간 공백이 생기는데요. 이게 사실상 실질 처분이에요. 임시처분이 아니죠. 본안 판단과 마찬가지입니다.
본안 판단도 이 간단한 문제 2, 3주면 내릴 수 있어요. 본안 판단 빨리 하십시오. 정말 자신 있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제 어떠한 현상 유지만 해야 되고 대한민국 위해서 아무리 위기 상황이 와도 지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판결 한번 내려보세요. 본인 이름 걸고 결정문에. 이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못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엄청 비겁하게 돼 있어요. 본인들도 자신이 없는 거죠. 대통령 권한대행이 진짜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하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이 몇 개월 동안 세계적으로도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중국과의 러시아와의 관계, 또 우방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우습게 되는 거예요. 니네 리더십 한정적이잖아. 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럼 몇 개월 동안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야 되고 그런 게 어딨냐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한정적으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거리돼서 대통령이 바로 돌아오는 상황이 아니면 헌법학자들도 모든 제한 없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안다고 헌법재판관은 절대 임명 못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북한의 공격으로 국가기관 한두 개가 완전히 마비됐다 칩시다. 시설도 없어지고 사람도 뭐 중상을 입어서 재판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그럴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어제 임시처분이 너무나 비겁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분노와 이 대한민국이 바로 가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를 담아서 저는 이번 대선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표로서 이 부분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오늘 해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